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 자본 계정에서 자본 계정이 크게 통합 계정으로 5가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5가지들 잘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표시하라 그랬었죠. 그러면 이 자본금이 언제 사용된다 그랬었냐면 주식을 발행했다고 했을 때 또는 거래되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사갖고 와서 소각했다고 했을 때 그때 저기 자본금이 사용된다 그랬었죠.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증자, 그다음에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감자. 요때만 여기 자본금 기록하면서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기록하게 돼요. 그 이외에 액면가액 사용되는 거 여러분이 지금 1급 과정에서는 없단 말이죠. 구분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액,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그다음에 요게 상대적인 차감 규정의 내용들 여기 일단 있었죠. 그다음에 자기 주식 하나만 더 추가해서 자본 추정에 4가지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유계액의 3가지.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있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이 이익잉여금에 대한 용어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글자는 길어. 계정명은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길게 나왔지만 이것도 뭐 금방 그냥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상황을 오늘 마무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좀 지우고요. 왜 지우냐고요? 써야 될 게 더 많으니까. 자, 여기다가 참 이것도 돈 받지 않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사람 참 고마워. 이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유튜브에 올리는 거잖아.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걸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죠?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누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이거 뿌리고 다니면 안 되나? 자, 여기 마지막 계정에 이익 잉여금이라고 그랬었어요. 이 잉여금의 구성 요소는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보통 회사에서 장사를 하고서 돈이 남으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당기 순손실이라 그러죠. 당기 순손실은요, 나중에 재무제표 이런 거 작성할 때 여기 이익 잉여금을 기록하는 표가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 났을 때, 결손이란 말은 우리 재무회계에서 쓰는 용어로 당기 순손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났을 때는 별도로 또 기록하는 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갖다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결손 난 거 배우는 거 아니고 지금 그 중에서 이익 난 것만 먼저 배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얘 당기 순이익 합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 순서대로만 다 써놔볼게요. 이익 준비금 이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사업 확장 적립금 뭐 이런 거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써야지 뭔가 불안한 게 좀 해소돼요? 여러분 이제 후회계 프로그램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인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한번 이론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자, 이 이경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자, 전기에서 넘어온 그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1,000원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올해 당기 수익 난 게 3,000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올해 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전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도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처분하는 거예요. 여기 말 뜻 자체가 미처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 4,000원을 어떻게 처분하자는 것은 이익금을 나눠 갖자는 뜻이잖아요. 이익금을 나눠 갖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 배당, 현금 배당, 두 번째는 주식 배당, 세 번째는 적립금이에요. 여기다 별도로 메모를 해놓을게. 이렇게 나누어 갖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현금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나눠 갖지 말고 이제 적립금으로 나중 회사의 뭐 등등을 위해서 쌓아놓자, 적립금으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금 배당으로 얼마를 이제 나눠 갖자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0원 나눠 갖자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는 얼마를 나눠 갖자 그랬냐면, 얘도 헷갈릴까? 얘는 500원만 합시다. 그냥 500원만 나눠 가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여기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하는 거에 10%라 그랬죠. 현금 배당을 결정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최소한 10%는 이익준비금으로 금액을 갖다가 써놔야 돼요. 그게 얼마겠어요? 그러면 현금 배당이 1,000원이니까 10%면 얼마예요? 100원이 되겠죠? 100원은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뭐 현금 배당을 갖다 한 거에 대해서 이익준비금을 그러면 뭐 10%가 아니라 20%, 30% 하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몇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는 최소 10%. 그럼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회사에서 돈을 벌 때마다 주주들이 돈을 다 나누어 가지면 회사가 어려울 때 준비된 돈이 없으면 망하겠죠. 그래서 얘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른다 했었죠. 적립금. 얘는 어디서 이렇게 해놨냐면 정해놨냐면 상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상법에서 이익준비금을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법정적립금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법정적립금이 주로 우리한테는 이익준비금 이 하나만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 물론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재무, 구조, 개선, 적립금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되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익준비금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에 대해서 준비금을 갖다가 기록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주식 배당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뭐 300원 정도 적립해 놓자, 뭐 그러자, 감채 적립금으로 200원 적립하자, 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4,000원 중에서 이 지금 돈들을 다 처분을 했죠. 이게 지금 처분한 거예요. 처분된 금액은 합계 금액이 얼마인가요? 봤더니 1,000원하고 2,000원하고 2,100원이죠. 합계 금액이. 그래서 여기 합계 금액 2,100원 써놔야지. 합계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 처분, 그래서 여기 처분된 합계 금액이 얼마였냐면 2,100원이 이렇게 처분됐죠. 자, 그러면 4,000원 중에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요만큼을 처분을 했으니까 아직 처분이 또 안 된 돈이 얼마가 남았어요? 1,900원 남았죠? 그럼 이건 또 여기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년도에서 넘어온 것처럼
얘는 내년도로 또 넘어가겠죠? 여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금방금방 이해가 되잖아. 그죠? 자, 숫자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요 내용들 자본 계정에서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 계정들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왜 안 어려워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또 누구는 그렇죠? 저희 여친은 맨날 그런 소리 뻔뻔하다고 그런 말이 나와. 그런데 나는 잘 나와. 자, 이렇게 그럼 처분하는 건 배웠으니까 이제 의미를 좀 아셔야지 돼요.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지금 당기순이익들 모여진 금액들이라 했던 거였었죠. 그러면 얘는 이익 계정이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아니면 분기할 때 이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이겠어요? 대변에 있는 금액이겠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일까요? 대변의 계정 과목일까요? 이익 났을 때 우리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그죠? 얘는 대변에 돈 이익금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분기를 한다면 얘는 앞에 게 여러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차변에 뭐 기록되고 대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드리면은 얘는 회계 처리를 회계된 상황을 본다면 차변에 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좌라고 쓸게요. 제좌 무슨 뜻인지 알죠? 제자 금액이 많은 것들이 모여져서 되어 있고 대변에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게 얼마? 집계된 금액으로 4,000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밑에 주주총회에서 처분을 했잖아요. 그죠? 처분한 금액은 얼마가 처분됐어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 얼마 처분했습니까? 2,100원 처분했죠. 그죠? 그럼 대변에다가 이 처분한 내역이 뭐뭐 있었어요? 처분한 내역 밑에 보니까 이익준비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익준비금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었던 계정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익준비금 얼마? 100원 이렇게 처분했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처분했어요? 현금 배당이라고 썼죠. 자, 여기서 우리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한 건 이제 내용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 회계 담당자잖아. 그럼 얘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주주총회에서 이거 지금 결정되고 있는데 돈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이런 게 결정이 되면은요, 한 달 후에 지급되는 게 보편적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회계 담당자는 여기 주주총회가 결의가 되는 그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가 보편적으로 2월 말이나 3월 초예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짜가 보편적으로. 그럼 그 날짜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 현금 배당인 경우에는 돈을 지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돈 지급 안 했을 때 쓰는 계정 뭐 있었어요? 오케이. 미지급. 근데 칸이 너무 작아서 짜증날 것 같아. 저도 여러분을 배려해서. 자,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구분이 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미지급, 여기 배당이죠. 그럼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쓴 거야.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얼마? 현금 배당만 쓰는 거야, 얘는. 현금 배당인 경우에 기록하는 방법은 계정 뭐라고 기록한다?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기록한다. 그럼 지금 배웠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식 배당할 때는 주식 배당일 때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주식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교부한다고 불러요. 주식을 교부한다. 교부라는 게 나눠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교부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여기 주식을 갖다가 지금 주식 배당으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는 주식은 없어. 그러면 우리 이익금 갖고서는 주식으로 나누어 갖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그 지분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교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얘도 미교부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뭘 미교부했어요? 주식 배당금이에요. 그래서 그럼 똑같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해서 주식 배당을 우리가 기록할 때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명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 500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보니까 이게 계정명인지 그냥 쓰는 내용인지 구분이 안 가죠. 안 물어볼게요. 내가 설명해주고 나중에 물어봐야지. 사업확장 적립금도 적립금 들어있잖아요. 회사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계정들은 그 자체가 다 계정명이에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만 빼놓고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또 나와 있냐면 사업 확장 적립금 있죠? 얘도 계정명이에요. 적립금은 얼마? 300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이것도 계정명이에요. 감채 적립금 뭐해서 200원. 됐죠? 여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이 잉여금을 갖다가 이렇게 처분하게 되면 계정명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계정을 다 써놨어요. 제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 중에 일부밖에 안 나오고 또 그 중에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만, 세 가지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보통 현금 배당이다 주식 배당이라는 일은 많이 나올 테니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까먹을까봐 써놔야겠네. 그러면 여기 참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하는 거에 최소 10%라 그랬었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현금 배당할 때마다 이익준비금을 갖다 계속 적립해야 돼요? 영원히? 아니요.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는 적립하라 그랬어요. 그럼 넘어가면 다 됐어요. 적립이 다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익준비금은 언제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본금의 몇 분의 몇?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해도 돼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50%가 되겠죠? 근데 세법에서는 회계에서도 그렇지만은 퍼센테이지는 잘 안 쓰고 2분의 1 뭐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니까 분수로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었습니까? 네. 근데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겠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 결의가 됐을 때 지급하기로 지금 저기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까지 기록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이제는 날짜가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주주총회 주주총회가 며칠 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이죠. 2021년 보통 3월 며칠 날일까? 5일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3월 5일 날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됐어요. 그러면 얘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1년 4월 5일 날 저기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급해야 되는 건 뭐만 지급하면 되느냐면 여기 미지급된 거 있죠? 요것들만 지급하면 돼요. 얘네들은요 적립금이니까 계정명만 미처분 이 잉여금에서 여기 이익준비금이라든지 사업확장 적립금이라든지 감채 적립금으로 문의만 나눠 놓은 것 뿐이지 이 잉여금 계정이 그대로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건 뭐만 있어요? 여기 미지급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밖으로 주식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 외부로 줘야 되는 지금 항목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회사에 그대로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보내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20일날 우리 또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우선 뭐부터 내보내줄까요? 현금 배당부터 내보내줄게요. 차변에 여기 미지급 배당금 1,000원 이렇게 내보내주겠죠. 그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저기 이체를 그 주주들한테 해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해줬어요. 얼마? 1,000원을 이렇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세무 1급까지 배우시게 되면 보통 세무 1급까지는 관두더라도 미지급 배당금을 갖다가 주주들한테 돈을 보내주면 은행에서 이자 주는 거하고 똑같으니 또는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뭘 띄어놔야 되겠어요? 세금 띄어야 돼. 수수료가 아니라. 원천징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원천징수는 안 배웠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다 이체해줬다고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두 지급해줘야 돼요.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것도 처음 들어보니까 용어가 입에서 잘 안 나와. 글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했었어. 잘 입이 안 붙으니까 500원 이렇게 해놓고 문제는 자 봐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이 지금 회사에 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줘야 된다? 발행해야 되죠? 주식 발행하면 뭐 단어 떠올라야 된다? 증자가 떠올라야 돼. 까먹었지, 또. 하트 잘 까먹어. 근데 까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을 시켜준 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런 경우에 주식을 발행하면 여기서도 증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구나. 그럼 자본금을 써야 되겠죠. 자본금은 보통 주식 교부할 때요, 주식 배당할 때 금액을 다 계산해 놔요. 한 주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500원? 지금 원래 자본금 쓸 때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쓰기로 했었죠. 쓸 필요가 있다 없다? 그 금액 그대로 써줘도 돼요. 주식 배당 자체가 금액을 다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냥 500원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은 전산회계 1급이 아니라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서 다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지금 제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시험 문제 회계 1급에서는 이 중에서 아주 극소하게 일부만 나와요. 그것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도 문제. 왜냐하면 회계 1급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계정명들 나오는 것들이 되게 길기도 하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특히나 책만 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었죠. 이 계정이 뭘 뜻하는 건지. 그래서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실기하게 되면서 거기 실기에 미처분 이 잉여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제가 써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이거 끝나면 서운하지. 그래서 하나 더 해야 돼. 뭘 또 더 해야 될까? 바로 요 계정이에요. 여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요 계정명은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쓰는 계정이에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어디서 쓴다고요? 여기 발음도 안 나와, 그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계산서, 잉여금 계산서에서 쓰는 계정이 명칭이고요. 얘가 재무상태표에 지금 이 금액들이 여기 지금 차기 6월 미처분 잉여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재무상태표로 자본계정으로 이제 가서 기초자본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배울 때에는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이 계산이 되면 얘가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가서 결산 때 기초자본하고 합쳐져서 당기순이익이 돼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더 자세히 배우니까 손익계산서에서의 당기순이익이 자본계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먼저 들려요? 이쪽으로 먼저 우리 그 이익잉여금에 맨 밑에 당기순이익 있었죠?
그게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데 먼저 가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자본계정으로 먼저 갔어요? 아니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쪽으로 먼저 갔어요? 이쪽으로 먼저 갔죠. 그리고 얘가 당기순이익만 가는 게 아니라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이런 게 다 계산된 다음에 그 결과 금액들 그게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가는 계정이 당기순이익이겠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겠어요? 이 잘하시네. 그래서 실제로 자본계정이 가는 건 알고 봤더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얘가 어디 재무상태표 자본계정으로 대체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대체가 되더라. 회계 초급 과정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로 간다고 배웠는데 지금 이 단계를 보니까 얘가 잉여금 여기 계산되는데 먼저 들렸다가 간다 그랬었죠. 그런데 얘 미처분 잉여금이라는 이 계정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자본 계정으로 옮겨가게 되면은요 명칭이 바뀌어요. 명칭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궁금하죠? 안 가르쳐줘. 재무상태표로 옮겨가게 되면은 2월 2이 잉여금이라는 계정으로 바뀌어요. 명칭 이름은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사용되는 계정 이름이 바뀐단 말이죠. 뭐라고 바뀐다고요? 2월 2 잉여금. 2월 2 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나타내는 계정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 배우시면 계정명이 두 개가 다 있어요. 2월 2 잉여금의 계정 번호, 코드 번호는 375번이고요. 그 다음에 2월 2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계정 코드 번호는 377번이거든요. 계정 코드 번호를 갖다 여러분이 나중에 잘 써야 됩니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 이론이니까 여기서 한번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한번 들어두시라고요. 왜? 여러분 어차피 또 볼 거잖아. 미리 설명 다 해두면 나중에 참고하실 때 여기 도움이 되시겠죠. 이것도 지금 수업을 할 때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할까 말까 솔직히 고민 좀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 다 방송될 거잖아. 그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그래서 보시는 분들 도움되라고 이시당초 아예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한꺼번에 다 설명을 미리 해드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나서 이걸 다시 들으시면 그때는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은 또 나오는 용어들도 되게 많으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잉여금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 다 맞춰 드리고요. 이론 문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론 문제는 또 멈칫. 제가 멈칫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 이걸 설명을 해줄까 말까. 이걸 나만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28일. 자, 요거 지울게요. 지우기 전에. 지금 보세요. 우선 말로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저기 화면 하나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 말뜻이 뭔지를 저기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현금 배당했을 때와 주식 배당했을 때 자본 계정의 변동사항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본의 변동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계정은 자본계정이 5번째 거였었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잉여금이 감소하죠. 이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현금 배당도 있었고 적립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도 있었죠. 하나씩 안 물어보고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요. 잉여금은 처분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라는 이 잉여금 계정 안에 있는 거니까 이익 잉여금은 감소하겠죠. 됐어요? 근데 이익준비금은 대변에 100원만큼은 전체적인 이익잉여금 2,100원은 감소했지만 이익잉여금 안에 있었던 이익준비금 100원만큼은 그대로 있겠죠. 이름만 바꾼 거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현금 배당일 경우. 현금 배당일 경우 1,000원은 잉여금이 1,000원 줄어든 것만큼 얘는 바깥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잉여금이 줄어든 그 상태로 1,000원이 감소하겠죠. 이해돼요? 다시 얘기해. 자,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총 2,100원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처분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은 2,100원만큼 감소했단 말이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디에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잖아요. 이익잉여금에. 그럼 이익잉여금은 결국 감소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금액 얼마가? 응, 맞아요. 자,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해서 감소시킨 만큼 2,100원이 지금 감소하는 꼴이 됐죠. 근데 2,100원이 이익잉여금이 전체가 다 감소할까? 라고 봤더니 그 중에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소했겠지만 이익준비금도 이익잉여금이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100원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2,000원만 감소하겠죠. 100원은 다시 플러스 시켜줘야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인 경우는 어떤 것 같아요? 현금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0원만큼 감소했는데 얘는 밖으로 주주들한테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 처분은 1,000원은 그냥 그대로 감소하게 되겠죠. 이익잉여금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을 했더니 배당하고 나서 뭐가 증가했어요? 자본금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여기 글씨가 그대로 그냥 막 쓸게요. 아니, 폼이 안 나나? 여기 주식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 이익잉여금에서 500원만큼은 감소하겠죠. 배당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걔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계정을 보니까 자본금이 증가했어요. 자본금은 자본 계정이 맨 위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이익잉여금에서는 500원이 감소하겠지만 자본금은 500원이 증가하겠죠. 그럼 자본 계정은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감소해요. 그리고 얘는 외부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본도 1,000원이 감소해요. 그러겠죠. 근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은 500원이 감소하는데 자본금 기정이 증가해요. 그럼 자본 기정 자체는 변동이 없더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제 이론에서 세무 2급에서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말로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대변에 자본금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는 주식 발행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기억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우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 이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까 봤던 내용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첫 번째, 현금 배당을 했어요. 현금 배당을 하면 이 잉여금에서 얼마 아까 빠져나가요? 1,000원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줄어들겠어요?
자본 안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1,000원이 준다는 뜻은 자본금도 1,000원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현금 배당을 하거나 주식 배당을 했을 때 이 자본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배당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줄어들죠. 여기서 빠져나갈 거니까. 그죠? 근데 자본도 1,000원이 줄어들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주식 배당을 해요. 주식 배당 500원을 하게 되면 주식 배당에서 500원 잉여금 줄어들겠죠. 근데 어디가 증가해요? 자본금으로 우리 계정 처리해 주기로 했잖아요. 주식 발행해서 줘야 되니까 자본금이 여기서 500원이 증가해요. 그러면 자본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500원 빠지고 여기서 500원이 증가하니까 자본은 변동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로 기억해 놓을 때 현금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 줄어들고 자본도 줄어들어요. 근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계정은 변동사항 없다예요. 이해됐어요? 네. 몰라요? 선생님 어제 그 95페이지 5번 풀어주신다고 그렇네. 자, 나 까먹고 있었어. 잘했어. 자, 여러분 교재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에 보면은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라고 그랬죠. 실제 현금으로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서 거래의 결합관계로 오른 것은, 이거는 지금 뭐 설명한 거냐면은 지금 돈 지급한 현금 배당이 지급되는 거죠. 그럼 미지급 배당금 차변했었잖아요. 그럼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대변에 현금은 나가겠죠. 그럼 자산이 감소하겠죠. 부채 감소하면서 자산 감소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이건 그 문제하고 비슷한 거긴 하지만 얘가 더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이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문제고요. 그거 보니까 금방 쉽지 않잖아. 아, 이거 아까 해놨어. 불러오기 하면 돼요.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다. 지금 거기에는 95페이지의 문제는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현금 배당을 했죠. 현금 배당을 할 때 처음 결의가 된 그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얘가 지급되는 시점에서는 여기 현금 배당으로 했던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돈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때 결합관계는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이 결합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말 잘했다.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여기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은 제가 지금 무슨 계정이라 그랬어요? 부채 계정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얘는 무슨 계정이에요?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미교부 들어갔다 해서 부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자본 계정이에요. 되셨나요? 시험 문제 이거 세무 1급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정이 미자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다 저기 자본 계정이 어디 속하는 거냐고요? 이건 알아들을 테니까 얘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이에요. 자본 조정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자본 계정에 대한 거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고, 아까 현금 배당, 주식 배당에 대한 자본 계정의 변동사항은 현금 배당인 경우는 자본이 지금 감소한다. 주식 배당인 경우는 자본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진짜 어려운 세무 2급 재무회계 문제까지 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어요. 되셨죠? 자, 수업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할게요.